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지방 아파트 값이 크게 치솟으면서 파죽지세로 수도권 아파트 시세까지 끌어올렸는데 한마디로 전국이 부동산 대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 중으로 지방 집값을 잡기 위한 특단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여 서울과 강남의 겨울 하락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 추격 매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값을 잡을 실효성 있는 대책만 나온다면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노리는 투기 세력들에게 설득을 가할 수 있습니다. 숨 막히는 부동산 현장 한번 보실까요? 부동산 대란, 곧 집값 박살난다. 지금 모양새는 부동산 대란 맞아요. 전세값 폭등하고 있죠. 지방 집값 날아가고 있죠. 수도권도 뭐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에서 계속 꿈틀거리고 있죠. 결국 이 대란을 틈타서 별로 올라가지도 않을 아파트를 잡고 추격 매수를 하게 되면, 투기를 하게 되면 바로 집값이 박살난 다음에 이런 지옥의 터널로 지금 빠질 수가 있어요. 비참하죠. 자, 이제 부동산 추가 대책 대사락이 있거나 지금 뉴스에서 지금 계속 떠들고 있습니다. 대략 날짜는 정확하진 않지만 부동산 추가 대책 이번 주 11일 수요일 날로 예정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임대차 지금 하도 문제가 많죠. 임대차 보완, 즉 임대주택 수도권 단기 공급을 한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LHSH 매입 임대 확대 방안이 아마 나올 것 같고 전세 임대를 늘리는 방안도 나올 겁니다. 기존 임대차 3법 이거 개정한다 만다 했잖아요. 3+3이네 신규 주택에서도 하네. 근데 이것은 없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자, 이제 규제 확대,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건 이거예요. 지역별로 조정지역 추가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수도권 집값, 만약 강남 집값이 폭등을 하면요, 이걸 지방 집값을 방치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이렇게 집값이 올라간다면 당연히 그 규제 나와야 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나몰라라 했잖아요. 그나마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부산, 대구, 울산 구별로 조정지역을 할 가능성이 커요. 동별로 하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핀셋 규제하면 망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정부가 실패했던 이유는 찔끔찔끔 핀셋 규제한 거예요. 일부러 찔끔찔끔 한 것 같아요. 집값 띄우려고. 자, 그 생각밖에 안 듭니다. 아예 팍 때려버려야 돼요. 자, 부산, 대구, 울산 아무튼 구별 조정지역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 잘 알아두시고, 김포, 천안 지금 너무 폭등하고 있죠. 여기도 조정이나 투과지역 이런 거 지정될 것이고, 세종, 대전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는 이미 투기과열 지역 지정된 상태라 추가 규제, 토지 거래 허가제가 된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제시되고 있는데, 글쎄요 4번은 모르겠는데 일단 1, 2, 3번은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여러분들 부동산 거래 분석원이라고 이제 들어보셨죠? 곧 출범을 합니다. 내년에 출범을 하는데 여기서 하는 일은 부동산 거래 교란 행위, 집값 담합, 허위 정보, 과장 광고, 그 다음에 미공개 개발될 것을 이거 마치 지금 개발되는 것처럼 선전하는 경우 등등 이런 다양한 업무를 맡게 됩니다. 자, 전국 부동산 향후 예상 흐름. 그럼 이게 아주 중요하죠. 이제 부동산 향후 예상 흐름에서 중요한 게 추가 대책이 나오느냐, 특히 이 지방 규제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수도권 운명이 달렸어요. 지방을 규제해야 연동해서 꿈틀거렸던 게 떨어질 가능성이 크지, 지방이 지금처럼 폭등하는 거 내버려두면요, 자, 지금 이미 경기도는 확산되고 있잖아요. 서울, 강남도 폭등합니다. 그러면 금매 없어지는 건 순간이에요. 자, 보자고요. 부동산 추가 규제, 지방 규제, 아까 일단 언론에서는 나올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순서대로 대전, 세종, 부산, 대구 이쪽이 일단 하락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지방이 아무튼 이렇게 하락을 하면 경기, 인천 상승폭이 축소될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하락 전환되겠죠. 좀 길어지면. 그리고 역으로 가는 거야. 지금 풍선 효과가. 서울, 강남 하락 전환, 그리고 금매가 확대되면서 겨울에 금매물이 쏟아지고 운 좋으면 이제 잘하면 대세 하락, 그렇지 않으면 일시적 하락이라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바로 부동산 추가 대책, 특히 지방 규제가 이만큼 중요해요. 이번에 부동산 대책 규제가 없다? 좀 늦어진다? 자, 이건 안 봐도 답이에요. 그냥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정부가 추가 대책이 안 나오거나 그러면 지방 방치하면
서울 집값 또 올라간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말 바꾸기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스탠스가 바뀌었다? 이거 아닙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기본적인 걸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간다라고 제가 예측을 예전부터 했잖아요. 그래서 막 비판을 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이제 나올 것 같은 분위기니까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보자고요. 자, 만약에 규제 또 없으면 이렇게 가요. 대전, 세종, 부산, 대구 지방이 이제 뭐 하락을 해야 하는데 이제 폭등을 하겠죠. 그러면 경기, 인천 상승폭 확대되고 집값 폭등할 겁니다. 더 올라갈 거예요. 아니 지방이 이렇게 뛰는데 수도권이 안 뛰겠어요? 그러면서 서울, 강남 지금 별로 상승은 지속하고 있지만 이제 서서히 내려가고 있는 추세인데 집값이 다시 또 한 번 크게 올라가겠죠. 즉 이 지방을 잡지 않으면 결국 올라갑니다. 이것은 지방 규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서울과 전국 고가 아파트 상승폭 큰 곳들은 매수할 경우 지금 위험하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부동산 매입 여부는요 지금 지방 집값에 달렸어요.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추가 대책에 달렸어요. 그래서 설령 지금 조금씩 꿈틀거리더라도 바로 매수하기보다는 좀 보고 판단하자. 다만 여러 번 얘기했지만 아직 올라가지도 않았거나 조금 뛰었거나 이런 것들은 저가 아파트들 있잖아요. 저평가 아파트. 이건 지금이라도 실거주자는 잡아야 돼요. 무슨 겨울에 더 떨어진다고 기다린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많이 오른 것들을 잡아라는 게 아닙니다. 자, 이제 부동산 핵심 7개명 꼭 기억하라. 오늘 하고자 하는 말은 이거예요. 이 사이클은 많이 봤죠? 이게 보시면 정말 10년 동안 이렇게 도중에 한번 이렇게 하락도 있었지만 엄청나게 올라갔네요.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대략 한 2003년부터 굳이 따지자면 2008년 한 5년 뛰었나요? 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내려갔죠. 이 원친 거 잘 보세요. 꼭지 찍고 결국 내려가잖아요. 2013년까지. 근데 지금 자, 박근혜 정부 초기 때부터 대부분 문재인 정부까지 여기 집값이 엄청나게 날아가네요. 이건 서울입니다. 서울. 자, 지금 대충 봐도 얘하고 쌍둥이 모양 아닙니까? 오름폭도 비슷해요. 오히려 얘가 더 뛰었어요. 금액상으로는. 그러면 이제 떨어질 일밖에 안 남았네. 얘가 뛰면 벼룩이잖아요. 이제 뛰어봤자. 자, 여기서 7개명을 한번 뽑아볼게요. 서울 집값이 7년째, 이게 지금 7년째예요. 2020년. 두세 배 뛰었어요. 모든 지역과, 분명히 모든 지역이라고 했어요. 서울에. 그 다음 평형, 모든 평형. 이제 소형도 위험해요. 거품이 심해서. 근데 모든 가격대가 다 위험합니다. 물론 고가가 더 많이 떨어지니까 더 위험하겠지만 다 위험하다. 두 번째, 경기도, 인천, 지방 많이 오른 곳들. 쭉 굳이 따지자면 경기도, 인천, 지방의 한 60%? 거기에 해당되는 중상위권 아파트는 위험합니다. 하락 후에 또 여기는 문제가 있어요. 서울과 달리 하락 후에 회복도 시간이 엄청 걸려요. 10년 걸릴 수도 있어요. 회복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올라간 건 괜찮아. 조금 올랐거나. 근데 많이 뛴 것들은 잡으면 안 돼요. GDP, GNI 대비, 그리고 소득 대비 집값 PIR 규모라고 들어보셨죠? 이 PIR, 이 거품 지수, 그 다음에 가계대출, 이게 이 모든 것들이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지금 중국의 베이징, 정칭, 이런데, 상하이, 이런데 몇 군데 빼놓고, 거기는 중국 도시는 공산국가라서 뭐 가격이 의미가 없어요. 홍콩 뭐 이런데 몇 군데 빼놓고 웬만한 OECD 국가 또는 선진국 국가들 소득 대비 비교를 하거나 또는 대출도 비교를 하면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지금 안 좋아요. 집값이 너무 거품이 심하다 이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우리나라 것만 보고 비싸다 싸다 많이 올랐으니까 나쁘다 이렇게만 판단할 수 없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지금 혹은 겨울에 오르더라도 올라갈 수 있죠. 지방이 특히 지방을 안 잡으면 아마 물론 올라갈 거예요. 많이 올라가는데 문제는 자, 이미 상투골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많이 뛰었기 때문에 이미 상투골이라서 추격 매수하게 되면 위험하다. 특히 강남이라든가 한강변이라든가 1, 2기 신도시 비싼 아파트들은 다 이런 짝이야. 지방도 뭐 해운대나 뭐 수성구나 이런 데 다 엄청 비싸잖아요. 이런 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잡으면 위험하다 이거예요. 부동산 상승 사이클은 끝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락장은 이제 시작이라서 떨어지면 폭락의 위험성이 있다. 여섯 번째, 부동산 대책, 심리 추락, 세계 경제도 문제가 있고 악화되고 있죠. 주요 국가 경제위기 지금 설도 나오고 있어요. 어떤 형태든지 발발하면 위험하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집값이 오르지 않았거나 뭐 세대 수도 있고 여기에서 15분 거리인데 별로 안 올랐어. 구축이라는 이유로 또 적게 올랐어. 서울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아주 끝자락 말고
군 단위 말고 웬만한 정도. 이런데 아파트, 저가 아파트는 매수해도 괜찮다. 이해가셨죠? 집값 폭등 원인 계속 이어질까? 집값이 왜 올라갑니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죠. 부동산 부양책 지금 의심해봐야죠. 집값 주도 성장, 불로소득 성장, 소득 주도 성장 다 똑같은 말이에요. 집값 잡을 의지가 없었어요. 지금 하는 사람들, 정책 담당자들 말하는 거 보면 뭐 사표를 내지를 않나, 한마디 하는 거 뭐 금리 탓, 전 정권 탓하지를 않나, 집값 잡을 의지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집값 띄우고 있어요. 질병 사태, 경제 불안 이걸 이유로 해가지고 집값 부양, 오히려 집값이 폭락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여러 가지 흔적에서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좀 걱정이 됐어요. 두 번째, 풍선 효과. 지방 집값 폭등을 방치했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전세가도 올라가고 아울러 지방이 뛰어버리니까 수도권에 집값이 폭등을 해버린 거예요. 전세가까지 뛴 데다가 지방 집값이 같이 올라가니까 싸 보여서. 세 번째는 통화량이라든가 저금리 기조, 종합 상황적으로 통화량 증가, 저금리 장기화, 무주택이 이제 불안, 특히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이 세 가지 요인으로 집값이 폭등했는데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런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제 정부가 언제까지 이걸 하겠어요? 이제 지금 지지율 80%가 부동산 정책 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권 뺏깁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정권 뺏겨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역전됐잖아요. 일부 저기에서는. 지금 실체도 없는 국민의힘에게 지금 여당 역전됐잖아요. 자, 대선 나오면, 이제 본격적 대선 나오면 역전될 수밖에 없어요. 왜? 부동산 해도 너무했거든요. 특히 이 사람들의 지지층인 20대 젊은 층, 여성층들이 등 돌려버리잖아요. 바로 이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 이거 믿으면 안 돼. 결국은 집값 잡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풍선 효과, 뭐 이런 부분들. 저금리도 언제까지 저금리겠어요? 지금 금리 올리네 만에 설설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자, 이제 최근 집값과 전세가 상승 확대. 왜 집값이 그러면 지금 좀 불안했냐? 여기 보시면 그래프가 나와 있잖아요. 수도권 빨간색 보세요. 여기까지 계속 떨어질 줄만 알았더니 0.11, 0.15. 제가 겨울에 경기도는 올라갈 것이라고 얘기했죠. 이건 좀 예견됐어요. 왜냐? 서울은 7년째 뛰었는데 경기도는 2, 3년밖에 안 뛰었잖아. 여기서 신도시 빼고 경기도 그냥. 인천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리고 지방은 사실상 수도권에 비해서 덜 뛰었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서울 보세요. 서울은 0.01로 가다가 조금 뛰었고 아직도 강남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 서울이 또 이번 주에 또 뛴다. 그러면 강남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지방을 잡아야 돼요 지금. 아무튼 현재 흐름은 이래요. 아직은 걱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서울하고 서울 동남권은 걱정할 단계가 아닌데 만약 이번 주 목요일 날 또 올라간다. 이거는 좀 심리가 불안해지죠. 그 다음에 주간 아파트 전세가도 보세요. 전세가는 지금 전국적으로 날아가고 있죠. 이게 한국감정원만 봐도 이렇게 또 아래를 틀었잖아요. 지금 여기 지방하고 수도권. 경기도는 거의 뭐 0.0이니까 그대로고 거의. 보시면 한번 올랐다가 KB 리본 약간 우상향이긴 한데 거의 그 수평이죠. 다행히. 여기서 치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광역시는 올라가고 있고. 자, 부동산 114 아마 또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서울입니다, 이거. 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도권은 약간 그래도 오른상 조금 약간 반등한 상태에서 평행선, 지방은 계속 뛰고 있는데 지방 집값을 나누면 결국은 수도권 따라간다 이거예요. 서울도 올라가고. 이거 잡아야겠죠. 그러면 어디가 많이 뛰었느냐? 보시면 세종시가 1등이에요. 전국 아직도 1등. 그 다음 부산 2등, 부산. 울산 3등. 대구, 대전. 뭐 이런 데가 다 특히 경상도 충청권이 압도적이에요. 그러다가 전라도 호남권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죠. 그러면 서울 구 단위로 은평, 도봉, 동대문, 관악, 구로 순으로 지금 많이 올랐어요. 특히 여기 잘 보세요. 제가 서울이 뛴다고 한다면 아직도 그래요. 외곽이 뛰고요. 가격이 싼 것들이 뛰어요. 그러니까 은평, 도봉, 동대문, 관악, 구로의 공통점이 뭐예요?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곳들이잖아요. 노도강, 금강구. 자, 그 다음에 경기도 지역도 상대적으로 그동안에 덜 올랐던 곳들 또는 조정지역이 아닌 곳들. 여기 김포 날라가네요. 1등이에요. 그 다음에 안양, 만안구, 고양, 일산, 동구. 고양시 날라가고 있죠. 파주도 막 뛰고 있죠. 양주도 뛰고 있습니다. 자, 수원, 영통구. 이제 전통적으로 강세 지역보다는 외곽 지역이 지금 막 뛰고 있어요. 그동안에 못 갔던 곳들. 특히 김포는 지금 무섭습니다. 이번 주에 추가 대책 나오면 김포 난리 날 수 있습니다. 자, 끝장날 수 있으니까 특히 새 아파트 잡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자, 비규제 지역 부동산 폭등 규제 유력하니까 조심해라. 자, 경기도 김포 여기 보세요. 이렇게 뛰고 있잖아요.
거래량도 엄청 늘어났고. 대구 수성구 지금 하나같이 이뤄져 꾸준히 올랐네요. 김포는 갑자기 뛰었는데 이렇게.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뭐 해운대만 그러겠어요. 해수동 플러스 연제구도 다 그래요. 부산이 전체적으로 지금 다 이런 모습이에요. 대전 유성구만 그렇겠습니까? 지금 보시면 대전은 꾸준히 뛰었어요. 그 전에 물론 너무 못 갔어. 대전이 올해 들어와서 많이 갔죠. 이렇게 계속 뛰고 있어요. 특히 세종시에서 한 번 더 뛰다 보니까 뛰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 지방 규제 안 하면 이렇게 계속 올라갈까요? 김포도 계속 할까요? 규제 안 한다. 갑니다. 가요. 그러면 규제를 안 한다. 집값 띄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규제한다. 정신 차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서울 빌라 다세대 이거 참 보시면 여러분들 빌라 꼬시면 절대 매수하면 안 돼요. TV 방송이라든가 유튜버들 빌라 하나 팔아먹으면 몇 천만 원씩 벌어요. 적게는 500, 많게는 3천만 원 벌어요. 분명히 말했어요. 특히 신축 빌라. 그 강남에 있다고 좋다고 입지 그거 중요하지도 않아. 지금 강남권에 빌라 오피스텔 미분양 널려 있어요. 농담 아닙니다. 괜히 유튜버들한테 쏘가가지고 이거 빌라 잡으면 안 돼요. 여기 왜 그러냐면 아파트 보세요. 까만 거. 얘보다 오히려 다세대 연립이 더 많아. 거래량이. 이 안 좋은 것. 물론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데 기대감 있는 것들은 뭐 나쁘다고만 할 수 없어요. 싸니까 또 재개발되면 아파트 되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재개발도 아직 확정도 안 된 막연한 노후화된 것들 또는 신축 빌라 이런 것들이 위험하다고요.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네요. 자, 검단 신도시, 김포 신도시 6억 5천. 검단 보세요. 6억 2천. 뭐 7억대 중반, 8억대. 지금 이게 검단 미분양 얼마 전만 해도 미분양이 널렸던 곳들이 지금 6억, 7억, 8억 하고 있어요. 이런 걸 왜 잡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새 거라도 이런 거 잡을 바에는 그냥 8억짜리 똑같은 8억이라도 서울 잡으세요. 서울은 또 나중에 떨어졌다가도 신고가 찍어요. 얘는 또 10년차, 15년차 아파트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 못 가버려요. 8억에 잡으면 진짜 꼭지 찍고 거기서 끝나버릴 수도 있다 이거예요. 자, 김포도 비슷해요. 풍부동, 푸르지오. 보면 7억 5천. 이게 7억 5천 9백. 단기간에 지금 1억이 뛰었어요. 한 달 만에. 그리고 풍부 푸르지오. 지금 현재 7억 5천. 한강 메트로자이. 자, 6억 9천짜리가 8억으로 단기간에 지금 1억 이상 뛰었어요. 김포도 지금 7억 9천 8억 이렇게 하고 있죠. 지금 난리 났어요. 난리. 이거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 새 아파트. 자, 특히 빚내서 연끌한다. 이거 미친 짓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그렇게 말 안 하는데 이 돈이 있으면 차라리 서울에 잡으라고요. 똑같은 금액. 안 잡는 게 더 좋고. 자, 이제 3기 신도시 임대 확대. 자, 금액대별 보유세 현황. 여기 보시면 남양주 왕숙, 뭐 고양 창릉 있는데 3기 신도시 무려 공공임대를 35%. 이거 도움도 안 되는 거. 임대 받지 마세요. 임대 잡는 순간 여러분들 평생 가난해져요. 물론 이게 나중에 70% 분양 뭐 이런 거 좋은 조건이 된다면 뭐 나쁘다고 할 수 없는데 혹시 뭐 90% 시세 뭐 또는 먼 훗날 이런 식의 공공임대를 여러분들이 갖게 되면 싼 맛에 새 아파트에 산다? 그러면 집을 안 샀잖아. 내 집 마련 안 했기 때문에 이제 망하는 거야. 그것은 한마디로. 절대 웬만하면 장기전세 임대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떨어져도 일반 분양하세요. 자, 여기 보시면 아파트 시세 보유 변화 3억, 6억, 8억 뭐 아파트 노원구, 안양시 관악구 있는데 뭐 그 필요 없습니다. 자, 3억, 6억, 8억까지는 여기 보시면 2023년까지 더 떨어져요. 오히려. 그렇죠. 보유세가 오히려 내려간다고요. 그런데 이제 15억, 20억, 32억 비싼 것들은 거의 1.5배, 2배 뛴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15억짜리 200대가 400대로. 자, 500대가 거의 900으로. 1700짜리가 2700대로. 이렇게 보유세가 올라간다 이거죠. 오히려 8억 미만은 이제 공시가로 하는 거니까 이건 현재 시세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토지나 공동주택, 즉 아파트 같은 경우는 28년, 길면 28년, 짧으면 한 25년? 앞으로 좀 많이 남았죠. 한 5, 6, 7, 8년이면 90%까지 끌어올릴 것 같아요. 공시가 현실화율을. 그런데 단독주택 이런 것들은 앞으로 한 10년, 15년 더 걸려야 돼요. 그래야 90%. 그럼 누가 그럽니다. 자, 공시가가 올라가면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거 아니냐. 그건 단순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지금도 오히려 공시가가 떨어져 갖고 집값 싸게 재산세 같은 거 조금 낸 사람들 있잖아요. 공시가 바로바로 반영해서 떨어진다고 해서 올라갔다고 해서 집값이 무조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단순한 거고. 자, 나중에
대세 하락장에서 막 떨어지면 따라가서 공시가도 내려간다 이거예요.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별 걱정하지 마시고 고가의 집 잡지 마세요. 자, 어떻습니까? 높이 나는 새가 아주 멀리 보네요. 지금은 코앞만 보지 말고 멀리 보세요. 부동산은 당장 앞만 보고 매수해서는 안 되며 최소한 2에서 5년 흐름을 보아야 하는데 부동산 사이클과 집값 거품 상황, 경제 여건으로 보아서 아주 비관적인 상황입니다. 아직도 수도권과 지방 덜 오른 중저가 아파트 매입만큼은 무난해요. 이번 주와 다음 주 흐름이 아주 중요합니다. 많이 오른 대부분 아파트 매수는 참아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부동산 재테크를 하고 싶은 분들은 유료 전화와 대면 상담을 받으시고 네이버와 다음 1000만 명 부동산의 꿈 카페에 들어가서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